제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NFT가 특정 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이고요. 목차는 일단 간단하게 NFT의 의의와 특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NFT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앞에서 이제 구 변호사님 좀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히 알아보고, 사실 제일 중요한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FT는 뭐 잘 아시다시피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데, 토큰마다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어서 A 토큰을 B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토큰을 말합니다. 2017년에 라바랩스에서 발표한 그 개인이 개발한 NFT 캐릭터를 판매하는 플랫폼, 크립토펑크라는 플랫폼이 이제 시초라고 하는데요. 이제 밑에 보이는 저런 그림들, 저런 캐릭터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NFT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NFT가 나오면서부터 그 디지털로 변환된 자산에 대해서 그 가치, 그리고 희소성,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고, 특히 원본성, 유일성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가치 전달 수단으로서 유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소유자 정보나 거래 이력 등이 블록체인에 올라가기 때문에 위 변조가 불가능해서 거래 이력에 대한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것들이 이제 NFT 사업화돼서 사용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이제 게임 내에서 캐릭터나 아이템을 NFT로 발행해서 그거를 서로 판매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은 크립토 키티나 엑시 인피니티 같은 이제 플랫폼이 유명한 이제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옆에 이제 고양이 두 마리가 보이는데, 왼쪽에 있는 고양이가 제네시스라는 크립토 키티에서 맨 처음 나온 고양이고요. 이게 1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고양이가 최근에 드래곤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인데 1억 9천만 원에 팔린 굉장히 비싼 고양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NFT 가치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한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크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메타버스 내에서도 NFT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디센트럴랜드나 더 샌드박스 같은 플랫폼에서는 가상 공간 내 부동산을 NFT로 발행을 해서 그걸 서로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을 새롭게 꾸미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을 초빙해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도 NFT 활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디지털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는 경우, 옆에 보면 이제 네모난, 제가 조금 가리네요. 저 큰 그림이 있는데, 이게 비플이라는 작가가 만든 Every Day is the First 5,000 Days라는 작품인데, 이게 크리스티 경매에서 6,930만 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굉장히 큰 가치를 갖는 그런 NFT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디지털 저작물 말고 일반 저작물을 또 NFT로 발행하려는 시도 내지는 실제로 발행한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제 작가인 이중섭 화가의 황소라는 그림을 NFT로 발행하려다가 이거는 유족의 반대로 취소가 됐었고, 그리고 또 뱅크시라는 또 작가의 멍청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건 실제로 작품을 구매한 사람이 NFT화 한 후에 원본을 불태운 그런 퍼포먼스가 유튜브에 나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유명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용 모델에서 NFT가 사용이 되는데요.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어떤 법적 규제가 있을지가 사실 초기에 좀 알아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NFT가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되는, 어떻게 보면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그런 코인과 비슷한 성향을 갖다 보니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이게 그러면 특정 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돼서 이 NFT를 거래하는 플랫폼을 만들면 내가 가상자산 사업자가 되어 특정 금융정보법상 신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규제를 따라야 하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먼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면 그 법상 정의를 좀 봐야 될 텐데요. 그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말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크립토키티의 제네시스라는 고양이가 1억 2천만 원에 실제로 전자적으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은 해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예외 사항들을 가나다라 마바사 해가지고 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NFT와 관련해서는 감옥하고 남옥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감옥 같은 경우에는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라는 예외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화폐 재화 용역으로 교환될 수 없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자금 세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로 빠진 거고, 나 이하 이제 다라 마바 사에 있는 것들은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에서 중복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빠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밑에 다 이하는 좀 저희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빼고 감옥과 남옥에 대해서만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재와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그러니까 감옥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실제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앱을 통해 제공되는 개별 업체의 할인 쿠폰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자금 세탁 방지에 관한 이제 국제 기구인 FATF에 따르면은 밑에 밑줄 친 것처럼 에어라인의 마일 그 대한항공 우리 마일 있잖아요. 그거나 아니면 크레딧 카드 어워드 또는 하여튼 비슷한 로열티 프로그램 리워즈 이런 것들이 이제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게임 산업 게임 진흥법에 따라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보면은 이제 이 조항은 이제 게임 진흥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들을 열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해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데 모든 게 아니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런 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여기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어서 다음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은 사실 이제 이 법이 나왔던 거는 그 게임에 보면은 사행성이 있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약간 도박, 포카, 뭐 그 화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용할 때 이제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그러니까 좀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게임머니들을 환전해주면 사행성이 더 커지니까 금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호에서 정한 게임머니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호 이하에서 보면은 이 게임머니나 게임 아이템을 획득하는 과정이 약간 불법적인 것들이 이제 끼어 있는 거예요. 해킹이라던가 아니면은 게임물 사업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라던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사용해서 획득했다라던가 이런 방식으로 약간 불법적인 요소가 끼어 있는 그런 게임머니, 게임 아이템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임 아이템과 관련해서 이제 게임 진흥법상의 제한을 받는 게임머니나 아이템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리니지 아이템인 아덴이라는 그 아이템의 환전 행위가 게임 진흥법에 위반되느냐가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아덴이라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베팅 배당하는 수단도 아니고 실제로 이제 게임 이용자가 노력이나 실력 등에 의해서 뭔가 잘 해야지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연적인 요소가 강한 게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복지의 계좌 해킹 등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고 뭐 다른 게임 뭐냐 교환하는 걸 전제로 한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전 행위는 게임진흥법 위반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게임을 이용해서 획득한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한 게임진흥법이 정하는 한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가상자산이 아닌 걸로 빠지고 그 외에 적법한 아이템은 가상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그럼 NFT가 특정 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할까에 대해서 정부 견해는 최근에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과세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NFT 과세와 관련해서 이게 NFT가 가상자산에 따라서 과세가 될 거냐 물어보니까 아직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을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금 세탁 방지 관련해서 이제 국제기구인 FATF의 움직임을 보면 올해 2월 달에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했는데 사실 이전에는 그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FATF가 규율하려고 하는 VA나 VASP 같은 경우에는 펀저블한 것들, 펀저블한 자산에 대한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었는데 이거를 펀저블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컨버터블, 오어 인터체인저블 이런 식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 게 이제 그러면 NFT도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좀 다듬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까지 봤지만 사실 NFT라고 하는 게 굉장히 최근에 나온 이제 기술을 바탕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가상자산에 우리나라 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뭐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립된 견해가 없습니다. 사실 뭐 견해들이 대립되는데 아까 이제 고태현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NFT가 주로 본인이나 진품의 인증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진품과 분리해서 그 자체를 교환될 수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고 또 반대로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개념이 되게 포괄적인데 예외사항은 굉장히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외사항 어디에 해당한다라는 게 확실치 않으면 이건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아직까지는 확립된 견해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활용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 방식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앞으로의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규제 사항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상자산에 해당하느냐라는 거를 검토함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고려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를 너무 넓혀서 해석하는 거는 좀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어서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는지 여부는 단순히 특정금융정보법에만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년부터는 NFT가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보고 과세가 되는데 그러면은 NFT가 가상자산이면 NFT 양도에 따른 소득도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게임 아이템에 대한 양도소득이나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 생각에는 NFT를 가상자산으로 본다라고 하면 좀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특정 금융정보법에 한해서 보면은 이제 그 자금 세탁 방지에 관한 국제기구인 그 FATF에서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의 범위를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뒤에서 김지훈 변호사님 발표하실 텐데 NFT가 자금 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특정금융정보법 상으로는 규제를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어서 NFT 거래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규제 변화를 좀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제 발표를 마치고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